자, 다음은 229쪽. 229쪽 환지 처분. 자, 먼저 환지 처분의 의. 환지 처분은 환지 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환지 방식 궁극적 목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환지 방식은 무슨 처분해야 돼?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권리가 확정되는 처분이다. 항상 권리는 소유권.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종전 지목에 있던 소유권이 새로운 토지의 소유권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이 환지 처분이다. 그럼 두 번째로 환지 처분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를 교부. 자, 환지 교부는 아까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이런 교부야. 그 다음에 교부를 하고 나서 청산. 증환지, 감환지가 있으면 청산해야지. 요거를 결정하는 처분이야. 그러니까 시행자들은 반드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교부하고 환지 청산하는 걸 결정하기 위한 처분을 환지 처분이란다. 이렇게 해놨네요. 두 번째가 법적인 성질. 자,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이다. 당연히 행정처분 누가 하면 시행자.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행정처분이다. 그럼 무슨 대상이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기속처분에 해당한다. 기속처분. 우리 시험에서 기속처분 이렇게는 안 나와. 그런데 이 뜻을 알으셔야 돼. 기속, 자유를 구속한다. 그러면 시행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 따라 환지 계획에 따라서만 해야 돼. 이걸 기속처분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약집에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없는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무효다 이렇게 나와서 무효. 그러니까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무효가 돼.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속이라는 말은 이걸로 출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판례가 가면 그게 판례가 요약집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권적 처분이다. 그럼 아까 환지 예정제에도 설권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때는 사용수익권이야. 여기는 바로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사용수익은 처분까지가 가능하다 하는 게 법적 성질이에요. 세 번째, 환지 처분의 시기, 또 환지 처분의 절차.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어 하나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기인지 절차인지도 구분 못하고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 책에다 마찬가지야. 책에도 시기인지 절차인지도 모르고 막 합해서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공부 자체가 안 되는 이유예요. 시기라는 거하고 절차는 의미가 달라. 자, 시기는 환지 처분을 언제 할 거냐 그 말이잖아. 자, 공사가 완료가 돼. 완료되는 건 시행자겠죠. 그러면 시행자가 완료하면 공사 완료했다는 공고를 해야 돼. 그리고 공람 절차를 거쳐. 그러면 요거 누가 하느냐 또 시행자가 해야 돼. 근데 공람은 날짜가 14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의견 제출할 사람 제출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아. 그 준공검사를 누구한테 받냐면 지정권자한테 받아. 그리고 나서 60일이 나와.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라.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절차를 물으면 이걸 말해. 준공검사 끝나고 며칠, 60일, 이게 시기야, 시기. 그러니까 시기는 공사가 끝나고 언제 환지 처분할 거냐. 뭐 받고?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 이렇게 돼요. 요걸 시기라고 그래. 그러면 환지 처분도 시행자가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유일하게 누가 있어?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래. 나머지는 전부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 앞에를 빼고 한다면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 이게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운 거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인 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하고 요 준공검사가 순서가 바뀌어 있지. 일반적인 방식은 공사가 끝나면 뭐부터 받고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했어. 그리고 나서 환지 처분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환지 방식만 요 두 절차가 달라. 순서가.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거는 공사 완료하면 검사가 먼저고 공고가 나중인데 이거는 환지 처분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요거 좀 구분하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우리 시험에 이제 뭘 내냐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공사가 완료되잖아. 그러면 지정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하겠죠. 그래 놓고 지정권자가 자기한테 검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 그럴 때 지정권자는 날짜가 공고일로 60일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행자는 환지처럼 무슨 날로 준공검사 받고 60일인데 지정권자가 시행자할 때는 검사를 안 받으니까 무슨 날로 공고일 60일이야. 그러니까 시기를 잘 뜻어라. 시기라는 뜻. 시기는 60일이잖아. 60일인데 언제부터 60일이냐지. 준공검사 받고 60일은 일반적인 시행자고 지정권자가 시행자할 때는 준공검사를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이 돼. 요거 반드시 구분하시고.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이 부분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여러분 지정권자인지 뭐 검사인지 공고인지 순서를 모르는 사람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원래의 절차를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는 공사 완료,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야. 그런데 환지 방식은 공고하고 준공검사 순서가 바뀐다. 꼭 머릿속에 내야 돼. 그 시기로 물으면 일반적인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고 60일. 지정권자가 시행 검사를 받지 않으니까 앞에 공사 완료 공고일 60일 이렇게 나와야 돼. 요거를 잊지 말고 구분하실 거. 자, 네 번째. 환지 처분의 절차. 자, 절차는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자, 어디서 정한 대로 환지 계획에서 병한 사항을 우리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자, 여기 공고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 계획 인가에도 공고 안 했고 환지 예정지 절차에도 통지는 했지만 공고 안 했죠. 여기는 통지와 공고. 그러니까 절차로만 물으면 환지 처분의 절차는 통지 공고야. 아까 환지 예정지는 통지만 했잖아. 통지 공고야. 이런 말들이 좀 쉽게 이해해야 돼. 자, 세 가지 단계.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에서는 공고, 알려주는 건 어디서만 한다? 환지 처분. 다른 데는 공고 안 해요. 환지 계획 인가해도 공고 안 했다. 환지 예정지 지정하려고 통지해도 공고 안 했다. 환지 처분만 공고한다. 이렇게. 그래서 환지 정한 대로 하라 그 말은 무슨 처분이다? 기속. 그러니까 시행자는 자기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지에 정한 그대로 하는 것을 환지 처분의 절차다 이렇게 말하죠. 다섯 번째, 환지 처분의 효과. 자, 효과 그러면 당연히 권리 확정 또는 이제 이전까지도 해볼게요. 이전. 확정되기도 하고 어디서 어디로 옮겨오는 것도 있다. 그때 시기를 물은데 여러분 이 시기만 공부를 잘 해놔도 문제 푸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시기는 소멸이냐
취득됐느냐, 이전했느냐, 요걸 갖고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소멸이라고 나오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다 이렇게 말해. 자, 취득과 이전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상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이냐, 공고일의 다음 날이냐, 요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구분할 때 지문에가 소멸자가 붙었을 때는 항상 환지, 처분, 공고일이 써 있어야 돼. 취득과 이전이 나오면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써 있어야 돼. 요거 구분 못하면 시험 문제 풀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소멸하고 취득 이전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러면 소멸하고 취득 이전의 차이가 왜 하루냐? 날짜가 똑같으면 권리가 하루가 중복이 되니까 없어지는 것이 먼저 없어져. 공고일로. 새로 받는 건 다음 날. 자, 예를 들어서 종전토지, 환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종전토지에 전, 다, 임야를 갖고 있고 여기는 대를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권리, 소유권을 갖고 이 권리가 어느 날에 공고일에 소멸이 되고 새롭게 언제 다음 날에 대로 받아야 돼. 옮겨지는 날이든 취득한다고 나오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옮겨오는 날, 요게 취득된 날은 공고일의 다음 날, 요게 소멸되는 건 공고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그럼 첫 번째 권리를 한번 옮겨볼게요. 권리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럼 소유권 이전한 날은 언제다? 공고일 다음 날이다. 그런데 옮겨오는 요 이전의 원칙이 언제냐? 예외가 언제냐? 예외가 뭐냐? 그러니까 항상 권리 이전한다. 이전의 원칙이야. 이전의 원칙. 이전의 원칙은 어디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옮겨와. 이게 원칙이요. 그러니까 종전의 땅에서 모든 권리는 새로운 땅으로 옮겨와. 근데 예외는 종전 토지에 존속이 돼. 새로운 땅으로 오지 않고 종전 토지 있다고 돼 있어.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여러분 공부 방법은 요걸 두 개를 공부하셔야 돼요. 요 두 개가 아니면 전부 종전 토지에서 환지예요. 두 개만 종전 토지 존속이에요. 그럼 두 개가 뭐냐?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이라고 나올 때, 그리고 권리증의 지역권이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원칙을 많이 외울 게 아니라 예외 두 개를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지. 행정재판상의 처분, 지역권, 그럼 무조건 종전 토지의 존속. 두 개가 아닌 권리는 무조건 종전에서 환지로 이러면 돼요. 그럼 여기서 행정상하고 재판상이라는 말은 우리 시험에서 예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만 행정하면 여러분 배운 걸로 용도지역 지정이야. 용도지역 지정. 그럼 종전 땅에가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공사 끝났다고 해서 새로운 땅으로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오지. 종전 땅에 있는 거 종전 땅에 그대로 있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 재판상 여러분 땅에 출입금지 가처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환지 받았는데 출입금지 가처분이 저 새로운 땅으로 따라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지. 종전에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권리 중에 무슨 권? 지역권. 꼭 기억해야 돼. 지역권은 무조건 종전 토지에 존속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 단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나와.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이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소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소멸되는 사유는 지역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요 지문이 있어야지. 지역권은 무조건 여기에 있다고 돼 있어. 있는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이야. 자, 그럼 소멸이니까 날짜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에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되겠죠? 두 개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두 개가 아닌 것이 나오면 무조건 종전에서 환지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럼 우선 여기까지를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책으로. 자, 229조. 환지 처분. 의의 남아 있죠? 그거 읽으시면 되지. 그 다음에 환지 처분 종류는 지금 보실 건 없고. 자, 다음 장 넘겨서.
환지 처분 절차라고 써 있는데 아까 말해서 절차하고 시기를 전혀 구분을 안 해놨어. 그래서 먼저 자 시기로는 공사 완료 공고 공람,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끝내면 자 지체없이를 공고, 이 공고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거야. 그리고 일반에게 공람, 그 공람 날짜도 안 써놨는데 14일을 말해. 14일 이상. 그럼 2번 그 14일 안에 의견 제시하면 돼. 3번 준공검사 공사 완료, 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사업의 공사를 끝낸다. 뒤에 거는 읽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어려워. 만약에 지정권자가 했으면 준공검사 신청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고 공사 끝내 이 말이니까 거기는 빼고 읽어. 일반 시행자들은 준공검사 신청했다 이렇게만. 그러면 4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으면 날짜 그 다음 줄 60일 이내 환지 처분해. 여기까지가 시기야.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해. 다시 그 위에 줄에 보면 준공검사 받은 경우 가로 속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며칠 60일 나오잖아. 그래 이 부분이야. 일반적인 시행자들은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그런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이라는 환지 처분이야. 요게 시기야. 시기 여기까지가. 그러면 그 다음 줄에 그 옆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할 때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그 다음 줄에 공고한다. 이건 이제 절차가 되겠죠. 통지 공고 절차야. 그 다음에 효과. 권리의 이전과 소멸.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 환지를 공고일 다음 날에 받으면 그 다음 날에 받은 토지는 환지지만 어디 토지야? 종전 토지였어. 그게 종전 토지로 본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이 중요해.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 자 여기까지.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 환지 부지정 토지죠. 환지 부지정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네. 그럼 아까 적어준 거 기억나나요? 환지 부지정은 먼저 청산했다. 언제? 환지 계획 인가되면. 그럼 인가되면 돈 줬으니까 사용수익 정지하라. 그런데 정지됐고 시행자가 관리하는데 소멸되는 건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가 돼야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우리가 예외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지. 이런 게 권리자는 원칙 예외인데 그냥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권리가 여기 이제 예외 부분이야. 예외 나오고 또 오른쪽에 원칙이 나오고 이게 막 짬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원칙하고 예외 나오고 원칙에 몽땅 다 들어가 예외 2개만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구분이 안 돼 있잖아. 자 2번 그게 예외에 해당해. 1번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 그럼 둘째 줄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그러니까 이름만 해보세요.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은 어디에 있다? 종전 토지에 있다. 오른쪽에 지역권. 지역권도 어디에 있다?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그런데 다만 그 줄 끝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소멸이니까 공고일이라는 얘기야. 3번에 입체환지야. 그럼 입체환지면 예외가 아니야. 여기 원칙이 들어있어야 돼. 입체환지는 구분 소유권, 공유지분 부취득한다지. 그 내용이잖아. 이게 온통 짬뽕으로 되어 있잖아. 짬뽕.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체계가 안 잡히니까 시험장 가도 이래 풀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까 2번 종전토지에 존속하는 권리 이것만 예외야. 요거 빼고는 전부 원칙에 해당해. 원칙에. 원칙은 전부 옮겨가는 거잖아. 종전에서 환지를 이렇게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알았다 들었고 입체환지 들어가 봐. 자, 입체환지는 첫 줄 끝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취득자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공고일 다음 날이다. 그 뜻이 되겠지. 무조건 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고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때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무슨권?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이니까 지역권이 아니네. 저당권이니까 이게 보세요. 지역권만 종전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역권이 아닌 건 어디서? 종전에서 전부 환지로 간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인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인의 토지의 공유 지분에 뭐한다? 존재. 그러니까 저당권도 공고일 다음 날에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지. 자,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은행에서.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여기다 무슨 권을 설정해? 저당권을 설정해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체환지를 받았어, 지금. 입체환지를. 그래서 환지를 소유한 게 공고일의 다음 날로 입체환지를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하고 공유 지분을 취득했어. 공고일 다음 날. 그러면 저당권도 당연히 공고일 다음 날에 여기에 뭐 된다?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당권은 그대로 따라왔다 이 말과 같아. 지역권 아니면 한번 따라와. 그 다음 채비지와 보류지. 채비지는 이걸 또 박스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다 지문으로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요약집에나 우리 무슨 특강이나 할 때 간단간단 할 때 이렇게 공부 처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뒤에다 소유권 취득 쓰세요. 그러니까 채비지도 시행자가 언제?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 보류지는 환지객에서 정한 자가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을 써놓으세요, 거기다. 그럼 여러분이 잘 틀리는 건 채비지는 알아. 시행자가 가져가는 걸. 근데 보류지는 무슨 계획에서 정한 자야? 환지객에 정한 자야. 그럼 이건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명이 있는 거지. 아까 보류지가 뭐였어요? 공공시설 용지잖아. 그럼 도로, 공원 다 다르잖아. 가져갈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통합해서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정해. 너 뭐는 누가 가져가 이런 걸 정해놨으니까 이름을 일일이 못 쓰니까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조건 소유권 취득은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그 밑에 다만 거기 별표하세요. 무조건 소유 채비지가 시험에서 나올 때는 이 부분을 출제를 하죠. 다만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 용도로 지정이 되면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래 소유권 취득은 무슨 날인데? 공고일 다음 날인데 여기만큼은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라는 게 동그라미. 매입한 사람은 이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무슨 말인가 볼게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돼서 채비지가 있다. 그럼 채비지는 아까 무슨 권이 있나요? 채비지는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채비지를 처분을 했어요. 처분했으니까 매입자가 있겠죠. 근데 매입자가 처분할 때, 취득을 할 때 이 채비지 처분될 때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등기가 없이 매입자가 취득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실제로 가면 시행자들은 이 채비지 대장을 갖고 있어. 채비지 대장. 그래서 채비지가 요놈의 몇 개 필지는 누가 사갔다, 어디 필지는 누가 사갔다 이런 걸 적어주는 대장이 있어. 그 대장애가 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하고 실무에 가면 이걸 써먹을 줄 알으셔야 돼요. 일반인들이 어디 사업을 하는데 채비지를 처분한다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등기 안 해준다네. 근데 저거 사도 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난 몰라.
옆집으로 가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는 채비지는 등기 안 해줘. 대신에 채비지 대장에다 적어줘. 나중에 적어놓은 것 같고 따로 등기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등기되나 봐요. 자, 채비지가 처분됐어. 처분이 돼도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면 누가 취득하냐면 시행자가 이걸 취득해. 여러분한테 팔았는데도 모든 채비지만큼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시행자가 취득해. 무슨 날에? 공고일 다음 날에. 그러니까 모든 채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공고일 다음 날 되면 각각 취득을 하게 돼 있어. 취득하면서 등기가 돼. 이때 등기는 보존 등기라고 그래. 이해되시지? 보존이 뭐야? 처음으로 등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매입자들은 소유자 앞에 보존 등기가 된 거를 이렇게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매입자는 자, 이전 등기를 하면 무슨 권을? 소유권을 별도로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은 무슨 날? 공고일 다음 날이야. 그런데 채비지를 매입한 사람은 이날 취득을 못해. 이날은 시행자가 취득을 하니까 시행자 앞으로 된 보존 등기를 내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야. 그래서 이거 한다는 과정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시험 볼 때는 그냥 채비지 매입자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이. 여기를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공고일 다음날 취득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 이러면 돼. 시험 볼 때는. 근데 실무에 가면 이걸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무에서도 도움이 많이 돼. 수도권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 수도권은 환지 방식 사업하는 게 거의 드무는데 요 아래쪽에 지방이 오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요즘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뭐 어디 플랜카드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 어디 도시개발 사업에 채비지 처분한다. 공고 나와 있고 막 이래. 그런 게 채비지 처분한 나오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 투자시키는 게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누구한테나 투자시키면 안 돼. 여러분 채비지를 처분하고 환지 처분이 언제든 이거를 알아야 돼. 채비지 처분하고 환지 처분은 20년 후에 된다. 이런 거 사라고 해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처분할 수는 있고 이 과정은 아는데 꼭 여러분이 하나 할 것은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돼. 저기 사업이 언제쯤 끝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채비지를 취득하고 뭐 길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는데 한 5년 정도는 여러분 투자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시키면 돼. 근데 20년 남았는데 그런 거 사라고 하면 나중에 욕먹기 딱 알맞지? 한 80 된 사람한테 아니 70 된 사람한테 너 20년 후에 저거 투자해서 돈 벌어.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런 거를 잘 보고 하라는 얘기야. 이런 과정은 특히 여러분 이제 위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수도권 공부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다 배우면 돼. 아래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정리하시고 특히 환지 예정지 지정 후로는 얼마든지 처분도 돼. 아까 그러면 종전 토지에 무슨 권 남아있어? 사용수익권으로 주면 처분권 있잖아. 그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는데 사업이 한 15년 남았어. 그럼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팔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거 받아다가 처분해줘야지. 처분해주고 이런 걸 잘하는 게 공부하는 실무할 때 돈 버는 방법들이에요. 요거는 잘 좀 이해하셔야 돼. 시험에서는 보통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는 아주 필요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요 정리해 두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다음 자로 넘겨볼까요? 이제 용의권자 권리조정 여기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권리조정. 다른 말로 용의권자 보호. 여러분 용의권은 알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게 또 뭐라고 나냐면 지상권자 보호 조치가 나와.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법에도 요 규정이 있고
지상권자 보호한다. 이 말은 도시정비법에서 나와.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기본 틀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한 번을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도시정비법 할 때도 쉬워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이 제도가 두 군데가 있는 거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도 요 내용이 나와. 환지 예정지 지정해도. 그리고 환지 처분에도 나와. 아니 똑같은 조문이 똑같은 내용이 왜 두 군데 있느냐. 이거 공부할 때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이유를 설명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이거는 이게 임의적 절차야. 그럼 만약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을 경우야. 지정했으면 이 권리조정 문제가 여기서 나와야 돼. 환지 예정지에서. 그런데 환지 예정지 지정을 안 했어. 안 했을 때는 무슨 처분이야? 환지 처분에 이 문제가 나와.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꼭 알으셔야 돼. 왜 똑같은 두 군데 있느냐? 환지 예정지가 임의적 절차. 꼭 하던 절차라면 어디 한 군데밖에 나올 필요가 없지. 근데 임의적이다 보니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이 문제를 환지 예정지에서 처리해야 돼. 근데 환지 예정지 지정을 안 하고 오면 환지 처분에서 이걸 처분해야 돼. 그래서 내용이 두 번이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이 과정을 먼저 틀로 정리해 볼게요. 당사자.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냐? 토지 소유자도 있고 또 임차권자를 말하겠죠. 임차권자 등. 요 두 사람이 당사자야. 그럼 당사자들은 임대료 등에 대해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증감 청구. 그런데 하더라도 날짜는 60일 안에 해야 돼.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지정되고 60일. 환지 처분했으면 환지 처분 공고 60일이야. 그러니까 요 나오면 그 이름 그대로 쓰면 돼. 환지 예정지 나면 환지 예정일 지정하고 60. 환지 처분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러면 돼. 60일 안에만 할 수 있어. 60일 넘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증감 청구가 되면 당사자끼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의무를 면하는 방법에는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의무를 면하려면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하라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 부분이 두 번째가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당사자들은 권리 포기 계약해 이렇게 두 번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증감 청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증감 청구해서 안 되면 권리 포기 계약해야하는 방법이 있는데 1번이 되는 경우도 있어. 나는 증감 청구를 안 해.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바로 뭐 한다. 권리 포기 계약해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임대료 증감 청구한 사람은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요 증감 청구 없이 바로 당사자가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알아들으셔야 돼. 그때 증감 청구 의무 면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 아니면 증감 청구 없이 바로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요걸 1번으로 한 사람도 역시 며칠 안에 60일 안에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증감 청구를 한 사람도 60일. 그러면 증감 청구 없이 권리 포기 계약한 사람도 60일 안에 이렇게 나와. 대신에 일단 증감 청구해서 권리 포기했던 계약 해지했던 바로 당사자가 권리 포기했던 계약 해지했던 어떤 방법을 또 해야 되는가? 이제 시행자한테 이 권리 포기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여기에다가 손실 보상을 청구하면 돼.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내용을 지금부터 시행자에게 청구를 해. 이유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에서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시행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 그러면 시행자들은 네 번째로 거기에다가 손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시행자들은 다섯 번째로 구상권을 행사해.
이유는 손실보상을 시행자가 해주다 보니까 시행자는 대신해 준 거니까 구상권을 행사해. 누구한테냐면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원래는 소유자가 줘야 될 걸 시행자가 대신 줬기 때문에 자, 구상권 행사한다고 해서 또는 소유자나 이익 받은 자 여기다 구상권을 행사해요. 그다음에 이제 구상을 했더니 구상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면 시행자들은 강제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 과정을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돼. 자, 그림으로 한번 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환지 방식 사업을 하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은 200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어. 자, 여기에 B는 1000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어. 그런데 B가 A의 땅, A가 B의 땅, 이게 800이라고 가정해. 800. 800을 A가 사용을 해, 지금. 그러니까 A는 자기의 땅이 아닌 B의 땅 800을 사용을 해. 그럼 사용을 한다는 것은 A하고 B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겠죠. 체결해서 뭐 임대료 내든, 뭐 땅값을 내든, 사용료를 내든, 내고 사용하면 돼. 그러면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환지 예정지로 먼저 할게요. 환지 예정지나 환지 처분이 됐어. 그래서 이쪽에 땅이 받는데, A가, 우리 환지 예정지로 먼저 해봐요. A가 이쪽에서 땅을 100을 받아. 아까 배운 대로 환지 계획이 되면 환지 처분할 때까지 땅은 감소가 된다고 그랬죠. 50%. 자, B는 이제 500을 받게 돼.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 A, B 사이의 사용 면적은 800인데 A는 요 땅을 다 써도 얼마밖에 안 돼? 500밖에 안 되는 거야. 원래는 800에 대한 면적을 체결했는데 A 입장에서는 지금 500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자, 증가를 원할까 감소를 원할까? 저 그림상에 A는 임차권자니까 감소. 면적이 줄었으니까 면적 사용값도 좀 줄여달라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증은 B가 하는 거야. 소유자야. 무슨 소리야? 그는 땅값이 낮은 거고 지금은 이제 땅값이 비싼 쪽으로 왔으니까 만약에 네가 500을 더 쓰면 300을 더 쓴 걸로 간주해. 500을 써도 300으로 더, 아니죠. 1000으로 보는 거지. 500이니까. 네가 500 쓰면 1000으로 보니까 200을 더 쓴 거지.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네가 돈을 더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감 청구라는 것은 우리 약자 편에서는 감소. 땅이 감소되니까 임대료 깎아달라. 그 대신에 소유자 쪽에서는 면적은 줄었지만 원래 비싼 땅으로 왔으니까 돈은 더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두 사람 간에 잘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의무 면하면 끝내자. 끝내는 거 뭐야? 계약 해지하자 이 말이지.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다. 그럼 결론 두 가지. 증감 청구해서 잘 안 되니까 계약 해지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증감 청구 없이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이때 임차권자인 A가 계약 해지했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A는 실제로는 B에게 돈을 준 거잖아. 그런데도 누구한테 청구한다? 시행자.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A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 청구. 이유는 환지 정지나 환지 처분을 누가 했어? 시행자가 해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시행자한테 대신 청구해. 그러면 시행자는 소유자 대신에 보상하고 나서 무슨 권을? 구상권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정이. 잘 기억하시면 돼. 요거 그림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면 무조건 요 지문을 갖고 공부를 꼭 해두셔야 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증감 청구하고 계약 의무 면허를 내고 계약 해지하는 방법이 있고 증감 청구 없이 뭐 하는 방법?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증감 청구한 사람도 60일. 처음부터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60일 안에 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지하게 되면 무조건 시행자에게 돈 달라고 한다. 그러면 시행자는 보상하고 나서 원래 의무가 있는 사람, 소유자나 이익 받은 사람의 무슨 권? 구상권. 구상 안 되면 강제징수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 자, 요게 여러분 책에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자, 232.
용의권자 권리조정. 먼저 임대료 증감 청구. 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자, 밑줄, 종전에 임대료, 지료, 그 밖에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자, 동그라미, 당사자이다, 동그라미. 당사자는, 그리고 그 다음 줄,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 대항 방법 의무 면하는 거예요. 대항 방법이 아니라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증감 청구 행사 기간은 날짜 60일 지나면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권리 포기. 자, 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임차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거 없으면, 자, 다시 동그라미, 당사자는 바로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감 청구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를 보면, 그러면 시행자의 손실보상 청구는 권리를 포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밑줄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누구한테 청구? 시행자에게 청구해. 그러면 다 손실을 보상해 준 시행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에게 뭐한다? 구상한다. 오른쪽에라 권리 포기 행사 기간도 역시 며칠? 60일. 됐죠?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환지 등기가 나와. 그럼 환지 등기 그러면 조문이 안 맞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등기의 특례가 돼야 돼. 자, 요거를 두 가지로 구분할 테니까 보세요. 환지 처분. 나중에 여러분 분양 처분을 배워요. 이건 도시정비법, 요건 도시개발법이에요. 환지 처분, 분양 처분. 여러분 분양 어디서 나와요? 아파트 분양.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분양 처분.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한꺼번에 배울 거예요. 환지 처분이나 분양 처분에 따른 물권 변동이 있었다. 그럼 이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원칙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놨어. 이게 민법 187조를 말해. 기억나나요? 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하는 거, 매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는 정당한 법률행위지.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야. 환지 처분과 분양 처분에 따른 물권 변동은 법률의 규정이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 그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나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 그것이 아닌 경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생기면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런데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등기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는 민법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외는 등기를 하라고 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공법이야. 민법에 의해서는 등기를 안 하는데 공법에서는 하라고 돼 있어. 그러면 하라고 하니까 환지 등기는 특례지. 환지 등기가 아니라 환지 등기의 특례라고 해야 돼. 예외로 등기하는 거지. 그럼 왜 예외로 등기하는가? 등기부 상하고 실제 권리 관계가 달라. 그냥 워낙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등기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팔았어도 아까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실제 갖고 있는 등기부하고 땅을 샀어도 등기부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원래 사람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달라. 아까 채비디 취득에도 어떻게 했나요? 채비디 취득도 등기 없이 됐잖아. 그러니까 실제 권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지. 바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첫째, 시행자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야. 시행자가 등기, 촉탁,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등기를 누가? 시행자가 했어. 그래서 이게 특례야. 안 해도 될 등기를 했다 해서 특례가 돼.
그러면 등기를 하는데 왜 촉탁하고 신청이란 말이 나올 거냐? 자, 여기 시행자는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이 있겠죠. 행정청이 할 때는 뭐라고 그래? 촉탁이라고 그러지? 비행정청이 할 때는 신청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문이야.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시행자는 무조건 나오면 행정과 비행정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시행자가 일괄적이고 단독으로 등기한다. 역시 특례야. 요 두 가지가. 원래 등기는 개별 등기잖아.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한꺼번에 해주는 거지. 그리고 당사자 공동인데 누가? 시행자 혼자서만 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특례라고 그래. 그리고 앞으로 환지처분과 분양처분에 등기 나오면 무조건 요걸 기억하셔야 돼. 요게 다니까. 그러면 똑같아 두 개가.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환지처분 등기하고 분양처분의 등기가 차이점이 환지처분은 날짜가 나와. 14일 이내. 환지처분 공고되고 14일이네. 근데 분양처분은 날짜가 없어. 지체 없이 이렇게 요거 차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을 때 환지처분, 분양처분 나오면 요 날짜를 구분하시면 돼요. 환지처분은 14일 안에, 분양처분은 지체 없이 이렇게. 요것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같고. 자, 책 확인할까요? 환지 등기는 시행자의 촉탁 또는 신청.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되면 날짜 14일이네. 등기소에 날리고 촉탁 신청해야 된다. 다른 등기 제한. 환지처분이 공고가 된 날부터 앞에다 시행자를 쓰세요. 날부터 뒤에다 시행자. 공고된 날부터 시행자의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 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채비지도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 취득되고 등기가 돼. 그런 다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했죠. 그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나 예외는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했을 때 이때는 다른 등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마지막 청산금은 환지처분에 의한 적법한 원인. 적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 가치의 과부족을 그 다음 장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을 청산금이라 한다. 성격에서 청산금의 징수 옆에다 증환지 쓰세요. 증환지는 아까 부당이득이요. 그러니까 첫 줄 끝에 부당이득 반환금의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 그럼 청산금의 교부 옆에다 감환지 쓰세요. 아까 감환지는 손실보상 받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손실보상금으로의 성격이 있다. 그 앞에서 배운 단어부터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환지계획을 정확하게 알면 되죠. 환지계획을. 그 다음 4번으로 내려가서 청산금의 결정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확정을 또 굉장히 어려워해. 청산금에서 결정, 확정 이렇게 나와. 우리 확정은 아까 배웠으니까 먼저 해볼게요. 확정은요.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아까 무슨 환지 되면 증환지나 감환지 되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거잖아. 증환지는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의 반환금. 감환지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예외는 환지계획 인가 후 환지처분 공고일. 요거는 환지부지정. 환지부지정은 요때 청산한다. 이게 확정이야. 그럼 하겠다는 결정은 원칙 환지처분 시. 환지처분할 때 결정하면 돼. 확정은 날짜니까 처분되고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이게 확정이야. 결정만 하는 거 환지처분할 때 결정하는 거지. 예외는 환지부지정은 여기 환지부지정 인가되면 돈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환지부지정은 청산금 교부할 때 교부 시에 결정한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걸 여러분 시험에서 굉장히 못 찾아.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근데 환지 부지정은 환지 처분은 상관없잖아. 환지 계획 인가되면 좋지. 인가되면 준 거는 청산금 뭐 할 때? 교부할 때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정, 확정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 책의 결정시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 다만 환지 부지정은 셋째 줄 청산금 교부할 때 결정한다. 확정은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다음에 징수 교부 시기 참고로 있고 분할 징수 분할 교부. 그럼 그 옆에다가 그 법조문 옆에다 청산금은 원칙은 일괄 징수 교부예요. 징수 교부. 분할해서 징수 교부한다. 요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는 일괄이 아니라 뭐다? 분할. 이렇게 된 거예요. 의미 자체가. 이게 안 써졌으니까 요거는 지금 예외, 원칙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게 원칙이 아니라 예외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으로 해봐요. 여러분이 징수를 해갈 때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한꺼번에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으면 쪼개서 내는 게 좋지? 그래서 분할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괄로 하는 게 아니라 분할.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교부한 이렇게 나오겠지. 자, 뜻만 아시면 돼 거기는. 그다음 강제징수할 수 있고 행정청일 때 행정청 아닐 때로 해놨고 그다음에 청산금 공탁이 나와요. 공탁이라는 건 어디에다? 법원에다 돈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금 받을 사람이 돈을 안 받아가. 근데 보내주고 싶어도 주소도 몰라. 그럴 때는 법원에 맡겨놓으면 돼요. 그다음에 청산금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5년간만 백날 외워도 안 돼. 5년을 어느 날부터 5년이야 이렇게 알아야 돼. 어느 날부터 5년. 어느 날? 요거 공고일 다음 날. 어차피 청산이 시작되는 거는 공고일 다음 날이잖아. 요 날로부터 5년이야. 잘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가 감가보상금이 나와. 감가보상금. 그럼 감가보상금하고 청산금에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 두 개는 전혀 달라 성격이. 아까 청산금 배워서 먼저 할까요? 청산금은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서로 간에 주고받았지. 자, 우리 소유자는 시행자한테 뭐 당했어? 징수당했지. 시행자는 우리 소유자한테 뭐 했나요? 교부를 했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시행자가 돈을 주는 것도 청산금이고 소유자가 주는 것도 청산금이야.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가 증가를 받으면 징수당해. 감소를 당하면 교부받겠죠. 그러니까 시행자하고 소유자 주고받는 돈, 이건 청산금이야. 근데 감가보상금은 시행자가 우리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무조건 지급하게 돼 있어. 시행자가 소유자나 임차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야. 요거는 감가보상금. 서로 주고받는 건 청산금의 차이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왜 주고받아야 되는가, 아니 줘야 되는가 요건. 첫째가 행정청인 시행자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 가서 감가보상금 지문이 나면 요걸만 찾으시면 돼. 시행자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써 있어야 돼. 행정청이어야 돼. 그러면 조합이 시행한다. 그럼 즉 감가보상금 필요가 없어져.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 두 번째는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이 시행전보다 감소됐어. 그러니까 시행 전이 더 높고 시행 후가 적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 시행자가 그 구역 안에 모든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돈, 요거를 감가보상금이라고 해요. 요 개념 세 개만 알면 돼. 요거 세 가지. 근데
이 시행 후하고 시행 전에 개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이걸 보세요. 시행 전에 토지가액이 한 100억 정도 나왔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100억. 근데 이 100억의 금액이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갖고 있는 금액을 환산하니까 80억이야. 그리고 공공용지가 20억이야. 20억. 그래서 합계가 100억. 그러면 시행 후에는 100억이 100억보다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지. 값은 전체 가격은 커져. 한 150억 늘었다 할까요? 적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그때 이제 계산을 한 거야. 계산을 했더니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들어간 돈은 150억 중에 75억만 돌아갔어. 공공용지가 75억이 됐어. 그러니까 누구 거는 줄었나요? 소유자의 금액은 줄고 공공용지는 늘었다니,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감소는 요거를 말해. 우리 소유자 쪽에서 갖고 있는 금액을 말해. 그러니까 시행 전보다 요게 줄은 거야. 전체 금액이 아니야. 전체 금액은 당연히 시행 전보다 시행 후는 몇십 배씩 올라가지. 지금 여러분 그림상으로 150억 했지만 뭐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건 커져. 그런데 소유자의 금액들이 줄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차액이 5억이 되겠죠. 이 5억이란 돈을 요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다 줘야 돼. 그래서 최소 시행 전 80억이면 시행 후에도 80억은 맞춰줘야 돼. 그렇다면 감가보상금은 우리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사업에도 아무리 줄어도 최소 금액 80억이면 시행 후에도 최소 얼마? 80억은 맞춰줘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시행자가 누구일 때 나오냐? 행정처일 때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전부 한지니까 소유자나 조합이 했다고 예를 들어봐. 그럼 여러분이 시행자인데 시행 후에 우리가 80억인데 75억 가져,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80억이면 우리가 300억 갖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여러분이 적게 갖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시행했을 때는 이런 문제는 아예 생기지가 않아. 근데 행정청이 한다 보면 요걸 너무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요게 줄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소 금액 보장하는 제도가 뭐다? 감가보상금이야.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행자가 감가보상을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5억 때문에 이걸 일일이 나눠주는 게 더 복잡해. 그러면 땅덩어리 큰 데서 5억 정도는 돈도 아니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90억 이렇게 주는 거지. 아니면 100억.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소유자를 최소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자가 누구여야 돼? 행정청일 때만 생기는 거야. 우리 민간인 소유자나 조합할 때 이런 문제는 생기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항상 감소됐다는 개념은 누구에 대해서? 소유자 거를 말해. 그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구역 안의 모든 소유자의 뜻이야. 자, 요거 정리 딱 해두시면 되겠지. 그러면 책에 의 보면 행정청인 시행자가 자, 사업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그 다음 장 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줄어들었어. 그때 그 다음 줄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의 지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 뭐 지급 요건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급 요건 공부하는 것보다 세 가지. 행정청 시행자다. 금액이 줄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준다? 소유자나 임차권 준다. 거기까지만. 여러분 책 지급 요건 산출만 아무 필요 없어. 지급 요건도 별로 안 좋아. 틀렸으니까 보지 말고 아예 계산하지 말고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250으로 하고 넘기세요. 250. 자,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해드릴 거니까. 자, 250페이지 넘기면 금액이 하나 나와요. 도시개발 채권이 나와. 그러면 이 법에만 채권이 두 번 나와.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도지상환 채권하고 같이 비교를 3월부터는 해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각각 배우시니까 밑줄만 그어놓을게요. 자,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을 누가 하냐면 지자체장이에요. 그 지자체장 중에서도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발행하는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도시개발법이니까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인데 뭐에도 필요하다? 시설 사업. 자, 신도시 만들려면 뭐도 도로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쓰고 시설 사업할 때도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매입할 사람. 이것도 순서가 막 개판이야. 막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절차 내용이 없어. 순서가 체계적으로 하나도 된 적이 없지. 자, 참고로 봐봐요. 조문들이 순서가 안 맞아. 뒤에도 나왔다 앞에도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공부하기에 힘이 들어. 그래서 일단 매입 대상자 동그라미 1번 수용 사용 방식은 자 공공시행자 요거 밑줄로 봐. 수용 사용 방식에서 첫 줄 끝에 공공시행자일 때. 자, 공공은 밑줄은 긋지 말고 확인해 봐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행기관, 지방공사. 이게 공공기관이야. 바로 공공기관과 마지막 줄 밑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공공시행자는 매입을 안 해. 도급계약 체결한 사람이 대신 매입해. 동그라미 2번에 끝에다가 쓰세요.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는 바로 매입. 이렇게 쓰세요. 민간시행자는 매입. 그러니까 공공은 실제로 매입한다 안 한다? 안 해. 도급계약 체결한 사람이 대신 매입하고 민간시행자는 직접 매입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개발행위 허가 받는 사람 중에서 밑줄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행위 하면 7가지를 말해. 7가지 허가 받은 사람 다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사람만 매입하면 돼. 그 다음에 발행 절차는 시도지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안부 장관. 그럼 공법 시간에 주무장관은 누구예요? 공법의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이지. 그런데 갑자기 왜 행안부가 나왔느냐? 바로 돈 문제야. 돈에 관한 문제는 전부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상급 기관이라는 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거든. 행안부. 공법 시간에만 국장이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앞으로 돈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에요. 행안부 장관. 발행 방법. 도시개발 채권은 첫 줄 끝에 전자등록 발행한다. 전자등록 발행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무기명 발행해. 2가지 방법이에요.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이었잖아. 여기는 전자등록하거나 무기명 발행할 수 있어.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그럼 왜 세부적일 때 시도, 구체적, 세부적 그 말은 왜 조례가 나오느냐? 발행자가 지자체니까 조례로 정해. 그런데 이제 시도니까 시도지사가 발행했으니까 시도 조례 이렇게 나와. 이율도 시도 조례로 정한다. 상환기간 5년에서 10년까지. 원래는 채권은 10년 이내인데 여기는 최소 기간이 있어. 5년에서 10년. 역시 조례로 정하고. 원래 중도 상환이 안 돼.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인데 특히 3, 4번 보세요. 채권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동그라미. 착오로 매입했어. 그러니까 매입 의무가 없는데 착오로 매입하면 중도 상환해 줘야 돼. 그 다음에 4번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을 동그라미 초과에다 동그라미. 초과 매입했어. 그럼 초과된 부분은 돌려줘야 된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재발행. 매입 필증은 멸실이나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매입 필증이 매입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했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하면 재발행한다. 매입 필증의 보관은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필증을 바로 5년간 따로 보관한다.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자, 도시개발 채권은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 되면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감을 채권하고 양쪽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체크 정도만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 강의가 2월 달 강의는 여기까지가 총강이에요. 3월부터는 여러분 첫 부분 국토계획부터 진도를 다시 나갈 거예요. 우리가 1, 2월 달 과정은 진도를 많이 나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배우셨고 그걸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또 책에다 밑줄 긋기까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3월부터는 바로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게 거니까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는 밑줄 긋은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오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3월부터는 이제 밑줄 그어준 건 없어. 그냥 칠판에 설명하고 책에 어디 있다 이렇게만 확인하고 바로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 3, 4월 달부터는 마지막까지 전체를 한 번씩 해줄 수가 있을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4월까지는 꼭 이거는 내가 잡아놓겠다.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끝내놓겠다. 이렇게 국토계획법을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머지 법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 2개 법을 해드렸으니까 3월 달부터는 요걸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과정 농지법 빼고 모든 과목을 전부 정리를 할 거니까 거기 대비하시고 요즘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도 많으시고 집에서 공부하시는데 그래도 언제든 이거는 또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집에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집에서 또 동영상 보시고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3월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